안녕하세요. 스위스도생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NBA 11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BA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걸치고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들은 조금 변수도 많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샬럿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샬럿은 17승 18패, 디트로이트는 10승 26패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디트로이트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동안. 일단 블레이크 그리핀 선수가 완전히 빠지면서 지금 디트로이트는 그리핀도 빠졌고 이번에 데릭 로즈도 빠지면서 지금 전력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죠. 일단 이 경기는 샬럿이 1.30으로 정배를 받았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2.63으로 역배를 받았죠. 이 경기는 사실 샬럿에게 거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일반 승패에 갈 거면 샬럿 일반 승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샬럿이라는 팀에게 1.3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평균 득점, 뭐 리바운드, 외곽 모두에서 샬럿이 더 좋은 편이고 디트로이트는 지금 이적생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핸디는 뭐 기준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핸디가 지금 5.5인데 샬럿 핸디는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두 팀의 맞대결들을 본다면 충분히 디트로이트는 샬럿을 상대로 비볐던 경험이 많고 물론 전력의 변화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성들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핸디는 웬만하면 패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니지만 굳이 간다면 샬럿 일반승 정도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보스턴입니다. 일단 브루클린 24승 13패, 보스턴은 19승 17패죠.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브루클린은 2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뭐 보스턴도 긴 연승을 달리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었죠. 일단 이 두 팀 간의 이슈들은 일단 브루클린은 블레이크 그리핀을 영입했죠. 디트로이트에서 그리핀을 데리고 오면서 포워드 진을 강화했고 반면 보스턴은 뭐 이번 경기에서 스마트 선수가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죠. 일단 브루클린이 1.43으로 정배를 받았고 보스턴이 2.22로 역배를 받았는데 저라면 이 경기는 브루클린 일반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봅니다. 일단 이 경기는 듀란트, 뭐 그리핀, 루아우가 결정을 하죠. 브루클린에겐. 보스턴은 뭐 딱히 결장자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력에서만큼은 브루클린이 듀란트와 그리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해리스, 조던, 하든과 어빙 이러한 득점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확실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거기다가 외곽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까지 브루클린이 앞서는 상황이라 충분히 휴식을 취한 두 팀이라면 브루클린이 일반승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핸디도 3.5라 브루클린 사이드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애틀란타입니다. 일단 토론토는 17승 19패, 애틀란타는 16승 20패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토론토는 결장자가 많죠. 시아캄, 벤블리트, 아누노비 이 주전 3인방이 모두 결장을 합니다. 물론 애틀란타도 레디시와 헌터가 결정을 하긴 하지만 타격이 훨씬 큰 쪽은 토론토죠. 뭐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의 경기력만 놓고 봐도 애틀란타가 2연승을 달리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토론토보단. 일단 애틀란타가 1.67로 정배, 토론토가 1.82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확실히 유리한 건 애틀란타 쪽이긴 합니다. 시아캄이랑 벤블리트가 없는 게 토론토에게 매우 크지만 저라면 조금 모험을 걸고 이번 경기는 토론토 일반승, 그러니까 역배승을 충분히 노려볼만 하고 토론토 핸디승, 그러니까 프랜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사실 지난 토론토,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아누노비, 벤블리트, 시아캄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상대는 애틀란타라 충분히 더 잘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라우리가 조금 더 살아나고 파웰과 베인즈와 벤브리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그리고 벤치에서 부시의 선수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라면 토론토가 충분히 애틀란타는 잡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즈 대 미네소타입니다. 일단 뉴올리언즈는 2연패에 빠졌고 미네소타는 지금 몇 연패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긴 연패에 빠졌었죠. 올 시즌 전력만 놓고 보면 당연히 뉴올리언즈가 압도하긴 하죠. 평균 득점에서도 115.5를 기록 중이고 다만 그에 비해서 실점이 너무 많은 뉴올리언즈죠. 항상 막판에 말아먹는 경기가 많았죠. 반면 미네소타는 올 시즌 비 러셀이 계속 빠지고 있고 타운즈까지 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승률, 그러니까 순위가 7승 29패로 최하위죠. 뉴올리언즈가 1.20으로 정배를 받았고 미네소타가
지금 3.16으로 역배를 받았는데 일단 저라면 이번 경기는 일반 승패는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승패는 패스하고 저라면 조금 모험을 걸고 지금 핸디 기준점이 8.5인데 미네소타 8.5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미네소타 8.5 승에 노려볼 만한데 일단 뉴올리언즈는 레딕이 빠지기 때문에 뭐 뉴올리언즈도 벤치에서는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사실상 주전 싸움인데 미네소타는 그나마 타운즈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빌 수 있다고 보고 뭐 희소식이라면 뭐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직전 경기에서 리키 루비오 선수가 가드진에서 완전히 살아났죠.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 프랜승을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자이온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일단은 ESPN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죠. 그래서 저라면 조금 모험을 걸고 미네소타 프랜승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일단 시카고는 16승 18패, 필라델피아는 24승 22패로 올 시즌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죠. 일단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뭐 평균 득점에서 시카고가 우세하긴 하지만 그만큼 실점이 많고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모두 필라델피아가 우세하긴 하죠. 다만 필라델피아는 지금 세스 커리와 데니 그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 슛이 너무 좋지 않죠. 거의 최하위죠, 리그. 10.6개의 3점 슛을 매 경기 넣고 있긴 한데 뭐 리그에서는 거의 최하위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와 시몬스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결장을 하죠. 물론 시카고도 마카넨과 도슨이 결장을 하긴 하지만 확실히 타격이 큰 쪽은 필라델피아죠. 일단 시카고가 1.53으로 정배를 받았고 필라델피아가 2.02로 역배를 받았는데 저라면 이번 경기는 그냥 시카고 정배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시카고 일반승, 시카고 핸디승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사실 필라델피아는 가장 중요한 2명의 선수가 빠졌죠. 사실 이번 리그에서 가장 MVP가 유력한 조엘 엠비드가 지금 빠진다면 확실히 공수 모드에서 타격이 크고 뭐 시몬스의 높이, 수비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라델피아는 해리스와 밀턴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카고도 뭐 잭라빈의 원맨 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올 시즌 잭라빈의 폭발력도 폭발력이지만 화이트가 잘 버텨주고 있고 잭라빈이 뭐 주전 싸움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잡고 홈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만큼 엠비드와 시몬스가 없는 틈을 타서 시카고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올랜도입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승승패승, 올랜도는 5연패죠. 아마 5연패인가 연패에 빠졌는데 뭐 전력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올 시즌 못해주고 있죠. 일단 득점, 실점이 더 많은 마이애미고 리바운드에서도 올랜도가 우세하죠. 최근 그러니까 올 시즌 부세비치의 활약이 매우 좋고 뭐 부상자들이 많았긴 하지만 부세비치가 잘 이끌어줬었죠. 그래도 일단 이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데바요가 결장, 레오나드가 결장, 그러니까 2명의 빅맨이 결장을 하는 마이애미입니다. 반면 올랜도는 에런 고든도 없고 펄츠도 없고 포니에까지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타격이 매우 크죠. 일단 마이애미가 1.30으로 정배를 받았고 올랜도가 2.63으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번 경기는 마이애미 일반승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데바요가 나오지 않는 게, 그러니까 무릎 부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올랜도도 사실 포니에가 없다면 공격 2옵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랜도는 더더욱 부세비치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그래도 올리닉이 버티고 있고 뭐 오크파라라는 센터가 있고 수비가 좋은 버틀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올랜도는 로스 선수가 잘해준다면 충분히 마이애미와 비빌 수 있긴 하지만 벤치에서 드라기치와 히로가 버티고 있는 마이애미라면 충분히 외곽에서도 활약하면서 올랜도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마이애미 일반승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핸디는 지금 6.5로 핸디가 올랐네요. 올라서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핸디는 패스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핸디는 패스할 것으로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뉴욕 닉스입니다. 일단 미러키는 22승 14패, 뉴욕 닉스는 19승 18패죠. 일단 올 시즌 뭐 전력을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미러키는 평균 득점에서는 18.8로 리그 최상위지만 올 시즌 미러키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죠. 112.5를 평균적으로 실점하고 있죠. 반면 뉴욕 닉스는 19승 18패, 올 시즌 104점대의 득점과 실점을 기록 중이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미러키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리바운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뉴욕 닉스는 올 시즌 가장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일단 이번에 최근에 데리고 오는 데릭 로즈가 이번 경기에서 결정을 하고 깁슨 로빈스까지 결정, 리버스까지 결정을 하는 뉴욕 닉스입니다. 사실상 이번 경기는 뭐 풀 전력으로 싸워도 미러키가 우세한 건데 데릭 로즈까지 없다면 이번 경기는 미러키 일반승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핸디가 사실 관건인데 핸디가 지금 11.5로 올랐죠. 11.5라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굳이 간다면 미러키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뉴욕 닉스의 수비력이 매우 좋습니다. 리그 1위고 올 시즌 랜들의 활약이 미치긴 했죠. 하지만 최근 아테토쿤보의 몸 상태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올스타 경기에서도 MVP를 받으면서 지금 기분도 좋고 팀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마지막 스퍼트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미러키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댈러스입니다. 일단 오클라호마는 15승 21패, 댈러스는 19승 16패입니다. 일단 오클라호마는 승패패 승, 댈러스는 지금 엄청난 연승을 달리고 있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댈러스는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포르징기스와 돈치치 이 듀오의 활약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그러니까 3월 22일 경기에서 유일하게 백투백을 치르는 팀이죠, 댈러스가. 일단 이번 경기의 결장자, 오클라호마는 디알로, 히, 아리자가 결정을 하는데 댈러스는 없습니다. 일단 댈러스가 1.28로 정배를 받았고 오클라호마가 2.72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번 경기는 일반 승패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력에서 댈러스가 확실히 유리하긴 하지만 백투백입니다. 백투백. 돈치치가 39분 그리고 포르징기스도 30분 이상을 뛰면서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고 반면 오클라호마는 확실히 전력에서 밀린다고 해도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휴식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득점력에서만큼은 확실히 댈러스가 유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댈러스의 수비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댈러스도 돈치치와 포르징기스 이 두 명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나머지 선수들이 바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승패는 저라면 패스할 것으로 보이고 프렌 쪽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클라호마 프렌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라면 체력적으로 유리한 오클라호마가 전반에 많이 밀린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힘을 내서 기저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주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일단 클리퍼스는 24승 14패 3연패에 빠졌고 골스도 19승 18패로 3연패에 빠졌죠. 일단 클리퍼스가 1.22로 정배, 골스가 3.03으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번 경기는 일반 승패로 갈 거면 LA 클리퍼스 일반 승이 좋아 보이고 핸디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최근 골스가 커리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커리가 많이 살아나면서 팀을 이끌고 있고 거기다가 그린, 위긴스와 지금 오브레까지 많이 살아나면서 케미를 맞췄고 반면 클리퍼스는 폴 조지와 레너드가 종종 결정을 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경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일반 승패는 LA 클리퍼스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골스의 커리가 잘해준다고 해도 레너드와 폴 조지가 있는 클리퍼스라면 충분히 수비에서 많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시점력에서는 확실히 수비력에서는 클리퍼스가 한 수 위고 커리에 3점이 있다곤 하지만 사실상 기록상에는 평균 3점슛 성공 개수도 클리퍼스가 우세하고 리바운드도 우세하죠. 거기다가 와이즈맨까지 DTD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라면 일반 승패, 그러니까 클리퍼스 일반 승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핸디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핸디가 7.5가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골든스테이트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핸디는 골스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7.5. 그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피닉스입니다. 일단 포틀랜드는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고 피닉스는 4연승을 달리고 있죠. 4연승. 일단 이번 경기는 최근 포틀랜드, 그러니까 올 시즌 포틀랜드는 자이스, 너키치, 맥컬럼이 아웃으로 릴라드 혼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최근에 칸터가 많이 살아났고 코빙턴이 잘해주고 있고 벤치에서 카멜로 앤서니와 시몬스가 잘해주면서 나름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피닉스는 올 시즌 평균 실점 107.1로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크리스 폴과 부커의 듀오, 이 듀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피닉스가 1.52로 정배를 받았고 포틀랜드가 2.03으로 역배를 받았는데 저라면 이번 경기는 피닉스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피닉스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데빈 부커가 무릎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출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부커가 뛴다는 가정하에 피닉스 쪽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확실히 득점력만큼은 뭐 포틀랜드도 꿀리진 않지만 수비가 없습니다. 수비가 없는 포틀랜드, 확실히 너키치가 없는 포틀랜드가 수비력이 많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물론 평균 3점슛 개수가 16.2로 리그 최상위이긴 하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슛감이 어떨지 모르겠는 면도 있고 최근 피닉스의 실점, 그러니까 수비력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에이튼까지 매우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각, 외곽 모두 해서 피닉스가 그래도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피닉스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피닉스 쪽. 그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입니다. 일단 세크는 14승 22패, 휴스턴은 11승 23패죠. 두 팀 모두 믿을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진짜 똥대 설사의 대결인데 일단 뭐 전력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세크라멘토는 평균 득점 114.7로 득점력이 나쁘진 않죠. 다만 평균 실점이 120.4로 리그 꼴찌, 수비가 완전히 쓰레기죠. 골밑에서도 아무도 없고 전혀 수비할 생각이 없는 세크라멘토입니다. 반면 휴스턴은 지금 엄청난 연패에 빠졌는데 슬슬 제임스 하든이 없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실감을 느끼고 있죠. 일단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휴스턴은 에릭 고든, 하우스 주니어, 그리고 크리스찬 우드.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출전 결정을 하고 이 두 명의 선수가 결정을 하고 에릭 고든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뭐 최근 그러니까 리그 중반까지 뭐 휴스턴의 수비력만큼은 나쁘지 않았었죠. 다만 평균 득점이 107.6으로 확실한 공격 옵션이 없는 휴스턴입니다. 거기다가 리바운드는 비슷하고 평균 3점 개추는 휴스턴이 조금 우세하죠. 일단 세크라멘토가 1.40으로 정배를 받았고 휴스턴이 2.30으로 역배를 받았는데 저라면 이번 경기는 세크라멘토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하우스 주니어가 없고 크리스찬 우드가 없다면 확실히 크리스찬 우드가 없는 게 크죠. 엄청난 활약을 해줬던 크리스찬 우드이기 때문에 우드가 없다면 세크라멘토의 수비력이 아무리 쓰레기라고 해도 충분히 비빌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팍스와 힐들의 중심으로 존 월과 올라디포와 싸울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가드진 싸움에서는 충분히 휴스턴이 잘해준다고 해도 크리스찬 우드가 없다면 골밑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세크라멘토 승, 그리고 핸디는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3월 12일 NBA 11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승 렛츠고!